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은영이는 전복, 미역, 다시마 수산물 양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남남북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남남북녀 커플입니다. 저희는 이남 이녀인데요. 남편의 아이 둘과 제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 하나와 함께 만나서 낳은 아이, 지금 늦둥이 시윤이 9살짜리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남남북녀 하면 통일은 완벽한 것 같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문화 차이나 문화 갈등이나 이런 걸 서로 겪으면서 맞춰가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막 이렇게 물론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살아요. 알콩달콩. 근데 그 알콩달콩이 살면 살수록 저희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은영 씨처럼 열심히 일하고 예쁜, 저는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예쁜 거죠. 예쁜 며느리, 또 아니면 여자친구, 또 남동생 각시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와요. 집에도 찾아오시고 많이 해줬어요. 왜 해줬냐면은 돈을 받고 해주진 않았어요. 그냥 해줬습니다. 제 주변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줬던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온 통일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살다 보면 기반 잡고 살 수 있고, 남한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남한테 사기 안 당하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진 않았지만 오시거든요. 동네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진도에도 해주고 전국적으로 꽤나 해줬어요. 하고 저희 지역에도 많이 해줬거든요. 다 성공했을까요? 실패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개는 소개일 뿐이에요. 은영이가 열심히 살고 은영이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저 하나뿐이고, 저도 그 사람 속까진 몰라요. 기본 틀만 알아요. 가족관계나 또 저와의 관계에서 뭐 얻어먹으려만 하는지, 아니면 뭐 여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속 이야기 하다 보면 나는 뭐 남자가 이 정도 벌어다 줘야 돼 라고 돈이 목적인 여자인지, 뭐 북한에 얼마 보내, 이게 우선인 사람이지, 아니면 정말 남한에서 나만의 울타리를 갖추고 든든한 가족을 갖춰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은 몰라요. 하고 그런 가정이 다 다르고, 북한은 더 특별히 그래요. 목숨을 걸어봤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또 중국에서 살면서 인간 이하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다 몰라요.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떤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한두 번 보고, 많이 보면은 한 5년 본 사람, 5번 본 사람, 10번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켜주기 때문에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알아가야 돼요. 만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밥도 제가 사줘요. 또 결혼식 한다고 하면 찾아가요. 다 해놓고 딱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저 돈 안 받았어요. 군반지 하나 안 받았어요. 이런 봉사정신 마음으로 하다가 마지막엔 지치더라고요. 1시 2시 싸우면 집에 막 와요. 막 행패지라고 법원에 막 고소해놓고는 젖도 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움츠리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면 남북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소개는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본인이 북한 사람을 와이프로 만났을 때, 또 뭐 남편으로 만났을 때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려고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면은 양가 부모님들한테 생활비 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저희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한 생활비 30만 원씩 드렸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이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고 하면 저도 30만 원 드렸겠죠. 근데 저는 1년에 원래 36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또 이제 명절 때는 더 보내니까 한 500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500을 더 보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브로커 비용을 떼고 거기 가족이 넷이었으니까 동생들 셋에다 엄마 아빠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탈북민 고향분들도 알아야 될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보고 가면 돈을 못 버는 순간 깨져요. 포기하더라고요. 이혼하더라고요. 도망 다니기 급급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딱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동정보다는 냉정하셔야 돼요.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만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려요.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처럼 살지 못해요. 저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 때도 있지만 험악하게 싸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내가 이거 이현 숙녀 캠프인가? 거기 그 농구선수 그분이 소장으로 나오시는데 그거 보고 제가 나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우리 딸하고 큰딸하고 같이 보곤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울거든요. 그래도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술 먹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도 음식이니까 드시면 돼요. 술 먹고 정확히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욕을 해요. 사실 하루 종일 판매하고 아이들 보고 힘들게 일한 건 똑같아요. 남편은 바다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거를 술을 먹고 가족이 싫어하는 거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술주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살지 말래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욕을 먹지만 쳐맞을 때도 있지만 저도 때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그 계약으로 누군가 소개해줘가지고 뭐 만났더라면 저는 아마도 저도 흔히 이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아이가 9살이지만 9살 날 때까지 저희 남편이 우리 아이를 기저귀 1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아준 적이. 저는 독박 육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니까 저 일 미친 듯이 해요. 저 일 안 한다고 안 해요. 조금 쉬라고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쉬면 우리 집안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박혀 있어요. 남편은 기분파거든요. 기분파, 바깥 일에 다 참견하고 집안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그지만 그렇다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내 남편인데 내 가족인데 내 울타리인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있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뭐 아이가 있어서 참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것마저도 그것까지 사랑한다고 안 할게요.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도 가지고 있기에 끝까지 같이 아름다운 가정 사업을 시작하면은 투자했을 땐 기분 좋고 그 과정 갈 때 힘들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TV에서 비춰졌던 삶보다 제가 이제 더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아요. 싸울 땐 슬프죠.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 들어가면은 여보 고생했네 이랬어 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끔은 저도 짜증이 나서 우울증 같은 게 있어요. 25년 살았지만 20년을 북한에다 계속 돈을 보내는 데만 신경을 썼잖아요. 한 번도 배신해 본 적 없어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머니는 항상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정책 자금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갚아야 되잖아요. 갚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우리 가족도 책임을 지고 싶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형제들 대신하고 싶지 않아서 미친 듯이 벌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딸은 지금은 안 보내요. 저보다 잘 살고 17년을 보냈습니다. 17년을 보냈었고 17살 때 여기 왔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합쳐진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여기서 못 견뎠어요.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케이스고 그치만 원망하진 않아요. 내 운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남편 잘 만나서 잘 산다라고 잘 만났어요. 잘 만났으니까 안 헤어지고 살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으니까 응원해 주세요. 돈이 있는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빚만 산더미인 사람 만났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현실을 모르고 자꾸 저를 평가하고 이야기하시고 저 같은 우리 신랑 같은 남편을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저도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런 치부를 안 보이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참을성도 가졌는데 동생이 오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픈을 하겠습니다. 바로 전할 수 있는 생생정보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쁘게 나오고 뚱뚱하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미역, 다시마, 전복, 보리굴비, 참조기 여러가지 수산 바다 양식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소매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수산물이 필요하면 은영이 꼭 불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고향 사람들의 귀요 이야기예요.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시골은 고창출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월급 생활부터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없어요. 도시에서의 알바는 건설 노동에는 일당이 세지만 시골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당은 비싸요. 근데 도시만큼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배우면서 뭔가를 내가 이제 내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나는 파프리카 하우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제일 잘하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장님과 함께 한다면 한 3년 정도 열심히 꾸준히 일하고 4년, 5년차 준비해서 혼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거의 내일처럼 열심히 해줘야 돼요. 딱 일당으로 쓰는 사람들처럼 이해 타산이 먼저 앞서면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음은 내가 쓰는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내가 더 잘한다면 굳이 뭐 일하는 곳에서도 딱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게 이제 좋은 이미지로 쌓이고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한데 나쁜 사람만 보이진 않거든요. 능력은 저도 이제 그런 능력은 빨리 못 키웠었는데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저도 사기도 당했죠. 어려운 속에서도 순간의 달콤함에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털고 다시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데 시골에 오시면은 일단은 내가 더 봉사한다 생각하고 다가가고 동네에서 하는 그런 뭐 풀백이나 다 같이 하는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 때 연말, 연초 때 전 전복 기부하고 돈 기부를 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이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쉽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데는 다 제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제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물어보죠. 근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어요. 제가 중요한 건 정착이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의 정착 과정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일 안 하고 사람 쓰고 하면 금방 망해요. 주인 같은 직원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은 잘해줘야 돼요. 하물며 친형제인데도 돈을 먼저 달래요. 돈. 제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오고 갈 때도 제가 기름값 하라고 100만원씩 줬거든요. 또 뭐 제사한다고 하면 50만원, 30만원 넣어주고 그런 거는 하나 쓸데없어요. 헌신했던 시간이 긴 것만큼 언니가 아프니까 달려와서 그래도 언니 이렇게 아파? 라고 엎어져서 이렇게 해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앞에다 항상 돈을 잣대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순진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더 분발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 이야기는 이 시골에 오면 도시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고 시골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삶을 겪어보지 못하고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오면은 아주 우습죠. 무식해 보이고. 근데 그 안에도 다 질서가 있어요. 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옛날 못지않은 인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세상이 바뀌어서 그 농산물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셔서 일을 하시면 공짜로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삶이 빠른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헌신하면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시골을 선택을 할 때 저는 전라남도 강진구 전라남도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다가 엄청 많은 지원을 해줘요. 또 홍보 마케팅 택배비 이런 거 엄청 많이 홍보를 해줘요. 지원을 해줘요. 근데 오자마자 준다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 요건은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다 거주지 등록하고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괜찮거든요. 그 사업, 정말로 사업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냥 어영부영하게 오셔서 그냥 뭐 저 사람 돈 많이 버는데 나 뭐 저 사람도 버는데 나라고 못 볼까라고 대충 생각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종목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거 계획을 세우고 오셨어도 현장에 가면은 내가 다른 걸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를 찾아보고 나랑 맞으면은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시골 정착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또 그 지역에 가서 힘 있는 사람보다는 물론 뭐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종목을 가장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속에 끼어서 같이 해보면 최하 3년 해보면 그 다음에 경험을 얻고 그 다음에 본인 일을 해가신다면 3억 대출 받으면 30억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경험 없이 투자한 사업에는 3억 대출 받아서 30억 빚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교과서에서 또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시골의 현장에서 써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필요로 해요. 강사 배출에만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강사 배출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기원도 모르고 조금 온난화 현상으로 한 달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만 해가지고 성과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오가에서 이렇게 망한 걸 우리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딱 그거 그대로만 가르쳐주고, 근데 현장에는 그거 나와서 그대로 쓰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갈고 닦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뒹굴어 봐야 성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어요. 운영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북한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나한테는 여기서 늘 큰 흔들리지 않는 힘을 안겨주는 그런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죠.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 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영이의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은영이 잊지 마시고, 전복 필요하면, 보리굴비, 미역 필요하면, 수산물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완도 농공단지인데요. 그 도매 센터죠. 완도군. 여기다 제가 전복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탑차 하나로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이 자세가 북한에 있을 때 군부대에서 그 사격 훈련 나갈 때 그 모습 살짝 비슷해요. 거의 하루에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식당 배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0kg 정도씩은 제가 운전하면서 배달을 해요.
이제 저희가 생산을 해서 배달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 과정이 저는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직거래 위주로 이렇게 도매에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직거래 위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엔 요즘엔 아파서 남편 5시에 나가면은 밥을 차려주지는 못해요. 전날 저녁에 밥을 해놔요. 남편이 일어나서 드시고 나가게끔. 저도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니까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아프고 다른 데가 병이 생기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만능이 아니어서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침을 안 차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시은이 낳기 전에는 거의 우리 남편이 시은이 거의 제가 이제 껌딱지였으니까 내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신랑 스토커였다고. 장화에 먼지 하나 묻으면 닦아주고 일하다가도 더러우면 막 그 자리에서 빨아서 입히고 바다에서 들어와서 또 술 먹으면 저는 술을 안 먹는데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고 거의 애기 이상으로 돌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시은이 낳고 돌 지나면서부터 아이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업고 했으니까 아이를 일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기존에 했던 서비스를 아예 못했죠. 그러니까 불만을 점점 표출하더라고요. 저희는 남남북녀 커플인데 현실적인 남남북녀 커플입니다. 엄청 싸워요. 좀 미안한 게 아들이 이제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지금은 말을 안 하고 밖에서는 일하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뭐 아무리 여보 뭐 어떻게 집에 들어오면 아예 신랑이 입을 자꾸를 꾹 닫고 있어요. 술 안 먹었으면. 근데 술 먹었으면은 계속 잠 못 자게 이야기하니까 미치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거는 뭐 밥해 먹는 장면 찍고 또 판매하는 장면 찍고 회의하는 장면 찍고 넓은 바다에서 전복 따는 거 미역 따는 거 그거 찍을 때는 낭만적인 것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뭐 좋은 말만 하고 뭐 서로 부부가 첫째로 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건이 조금 안 되거나 좀 그러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에서 삐걱삐걱하고 교육적으로 이제 시댁이나 뭐 친정에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갔네 적게 갔네 삐걱삐걱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그런 싸움은 없어요. 그런 싸움은 없고 그냥 저희 남편이 환경이 이 지역에서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만 넷신 집안의 장녀예요. 아들 5번째로 태어났는데 장남이지. 딸 누나가 넷이 있고. 전라도 시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누이들은 들어도 좋지만 장난 아니에요. 나한테 막 처음 보자마자 야 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그때 이제 봤을 때 그때 왜 살았냐라고 했을 텐데 남편이 말을 참 그때 때 맞춰서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랑 사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믿었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저를 호칭을 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너 잘해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다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결혼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는 3년이라는 세월 있었는데 짧게 있으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돌도 안 된 걸 두고 왔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가 생겼고 팔려가서 아이가 임신했고 낳고 그냥 왔으니까 제대로 된 결혼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엄청 사랑했고 엄마는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초급 당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녁에 일찍 퇴근하실 때면 밥도 해주셨어요. 우리 딸 4명 목욕도 시켜주시고. 저는 딸부잣집의 장녀인데 당연히 부모님들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또 그게 부모님들의 교육이었으니까. 내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결혼은 와이프는 그냥 거칠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구조를, 조직적인 구조를 채우기 위한 용도라는 걸 느끼게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뭐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속진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더라고요. 나한테 빚이 2억이 있다. 16년 전에 빚 2억이면 큰 거예요. 근데 그 빚보다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하고 좀 박력 있었죠. 말 한마디 툭툭 하는 게 딱 북한 남자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아직 못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볼 때로 살아보고 지금 아가씨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가씨는 아니더라도 솔로라고 하면 우리 남편 안 만나죠. 좀 이렇게 표현하고 가족 위주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더 열심히 날개짓을 했을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없던 곳에서 성장을 했고, 여기 와서 내 마음대로 숨을 쉬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배고파 밥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뭐 먹지 라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고 술을 아버지 엄마가 못 마셨기 때문에 늘 술 먹고 깽판 치는 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네 북한에서도 있었죠. 술 먹고 주정주정 가다가 또랑에 겨울에 코 박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설 속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젠 살면 살수록 현실에 오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너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하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보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근데 여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상의적인 말, 따뜻하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북한보다는 나오니까 그지 화를 내기보다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담담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바깥에 아무리 큰 약속이 있어도 저희가 이제 합쳐진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 아이들과 제가 이제 하나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딸하고는 지금 한 7년 됐고요. 우리 아들하고는 지금 4년 됐어요. 그 와중에는 시부모, 할머니, 그 과정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저랑 하나가 되지 못했던 과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 엄마가 이제 나가고, 두 번째 결혼하고 또 이제 엄마 아이들이 했는데 거기도 끝까지 안 살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세 번째잖아.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또 얼마나 살고 갈까, 그것도 있었는데,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착하신 분들이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군대식이거든요. 이게 가족 위주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북한에서 왔고 못 사는 데서 왔다라고 좀 처음에 좀 얕잡아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우습게 봤죠, 시누이들이. 말을 막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고모하고 할머니가 좋게 말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 자기 고모 편이지 제 편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몸부림은 일이었어요. 말보다는 일.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근데 10년 살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16년 차인데 10년 살고, 그 나머지 때 막내가 10년 살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북한에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시누이들대로 욕하고, 야야, 뭐 우리 강훈이 엄마, 제 큰아들 엄마, 강훈이 엄마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못하면 뭐 싸대기 때렸다, 나한테 잘하라고 막 전화하고, 막 11시 12시 전화하고, 막 야야 이러면서 전화하고 이랬을 때, 제가 유일하게 버텼던 힘은 일이었어요. 바다일.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일, 했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누이들이 반대하더라고요. 큰 누나가 그 정리해가지고 빨리 오래요. 지금 셋째 누나랑 같이. 시누이죠. 그리고 자기네는 그냥 어머니 밥 해주고 신랑 밥 해주고 이런 것만 원한다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경제적 그걸 모르니까, 빚 있다고 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누이들이 다 잘 산다고 자기네가 이야기했으니까 뭘 어떻게 해준다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정도로 간섭을 하니까 뭐 제 거 제가 포기했거든요.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카드값이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계속 잔소리하고 욕하고 야야 노노 하니까 이게 반감심이 생기면서, 대들기보다는 내가 뭔가 이 가정에서 바르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더라고요. 자기 샷다멜이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바다 일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맞춰 나가는 거지, 부자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제가 뭐 하루 24시간 중 4시간 자면서 일을 했을까요? 극한에서 시작을 했고 극한의 삶을 살았고 늘 불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긍정적이고 밝았던 이유는 지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만 산다면 알아주는 날이 있겠다, 알아주는 날이 있을 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실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가끔씩 저희 에피소드 이야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